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까 제가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정말 제 인생에 역대급 일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여자였어요. 원래는 꿈이 승무원이 되는 거여서 대학을 프랑스 어문과로 입학하게 되었지요.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외항사 승무원이 될 거야.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살 거야. 결심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외항사 항공이라도 온갖 스펙을 다 보고 정말 승무원이 되는 게 바늘구멍보다 더 작았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나름대로 이쁘고 승무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그 생각은 택도 없는 생각이더라고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거의 3년을 넘게 승무원을 지원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서류 담당 부서에 계속해서 채용이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비행을 하는 승무원인데 아무래도 비행을 하기에는 제가 스펙이 너무나도 좋고 사무직에 더 잘 맞다고 회사 측에서도 판단을 한 거죠. 3년간의 취준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제 강사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단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학교들이 저를 시간제 강사로 채용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제 강사에 대한 학교의 은근한 차별이 굉장했던 겁니다. 정교사 선생님도 프랑스 선생님은 정규직 선생님으로 20년간 뽑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기간제 선생님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맨날 누구한테 직업 소개할 때마다 기간제 선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나 같아도 참 미안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을 어쩜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저를 돌려가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속상했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나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애들도 저를 기간제 교사라고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애들이 되게 영악하고 임대 아파트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어떻게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돈 것인진 모르겠는데, 쌤, 여기에 계속 안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쌤 그냥 잠깐 일하러 온 기간제라고 막 그러던데? 기간제래요, 기간제래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마저 나를 속으로 무시한다는 게 저는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었지요. 결국 저는 눈을 꼭 감고 기간제 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최 선생님, 왜 갑자기 이걸 그만두려고 해? 나는 최쌤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다음 기간제에서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학교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새 잠도 잘 안 오고 정말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쌤이랑 함께 일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좋네요. 그렇게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저는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승무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제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들을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기게 된 것이었지요. 일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일도 안 하고 페인처럼 살 바에 당당하게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래. 어차피 지금 남는 건 시간뿐이고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큰 후회가 될 거야. 어차피 지금 수중에 돈 3천만 원 있으니까 이걸로 후회 없이
내가 승무원이 되어서 가고 싶었던 여행을 지금 가보자. 저는 그때 진짜 충동적으로 세계 여행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티켓을 구매하고 비자 받으려고 여권이랑 준비하고 그냥 한순간에 휘리리릭 뭔가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진력이 빨랐나 싶었지요. 사실은 한국이라는 곳에 계속 있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순간들을 외면하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세계 여행을 가다가 인도에서 만난 사람과 진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제 의사였는데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랑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고 그분의 기분을 거의 100%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머니께서 의사로 저를 만들려고 제가 3살 때부터 과외를 시작했어요. 저를 영재로 만들려고 엄마의 노력이 정말로 대단했지요. 그렇다 보니까 하도 어깨에 짐이 많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대에 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의대에 입학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적응하는 게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긴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인도에 오게 된 거고요. 어머, 저도 마찬가지예요. 승무원 준비 안 되고 기간제 교사하다가 무시받고 우울증 와서 이렇게 인도에 오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정말 우울한 것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랑 그 남자는 씩 웃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2주 동안 인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계속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지요. 저희 서로는 서로에게 반했고 조건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는 것 없이 정말 타지에서 순수하게 사람만을 보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다음 목적지로 스리랑카를 가야 했고 그 남자는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야 했기에 헤어졌어요. 우리 한국에서 꼭 만나요. 다시 한국에 갈 때 내가 꼭 연락할게요. 그날 봐요. 네. 세계여행 마무리 잘 하시고 한국에서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또 그 남자가 다시 보고 싶었던 저는 빨리 세계여행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되었고 한국에서 다시 만난 저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커진 상태였어요. 저도 20대 후반이었고 그 남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랑 세계여행을 같이 한 사람들도 제 남친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이제 인터넷으로 인도 같이 돌 사람 모집해서 만난 사이라서요. 그때 저에게 같이 여행한 사람들이 나는 정말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우리는 둘의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을 정도로 둘이 대화를 엄청 했잖아. 그 모습이 부럽고 대단해 보이더라고. 이야, 다들 저희의 교제를 응원했어요. 3도 1도 안 풀렸던 제가 사랑이 잘 풀릴 기미가 보이니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리기만 하겠어. 나 정말로 요즘은 빈틈없이 행복하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인생인 거지. 내 삶이 나는 너무나도 좋다. 내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 정말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 저는 벅찼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 직전 상태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시댁이었어요. 예비시댁은 대대로 의사 집안에 어머님 또한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하셔서 촉망받는 성악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의사 집안이랑 결혼하고 나서 꿈을 접고 이제 가정에만 올인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도 어마어마하고 눈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남친 집안에서 저에 대한 반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은 취준생이고 교사 일을 하다가 잠시 그만둔 소위 그냥 백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기야, 사실 내가 지금 딱히 하고 있는 일도 없고 해봤자 프랑스어 배우는 대학생들 과외해주면서 돈 버는 일이 끝인데 나도 당신이 말은 안 하지만 당신 집안에서 나 반대하고 있는 거 나도 진짜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로 당신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 자기야, 왜 그런 소리 해? 정말 이해 안 되네. 당신도 잘 알잖아.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도에서 대화 많이 했잖아. 나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잘난 대학에 의대에 합격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나도 그 정도인데 우리 엄마나 집안 분위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행복을 누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 스펙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판사, 검사 며느리, 대기업 임원 딸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 나는 당신이랑 함께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너무나도 벅차. 그래서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 저는 남친이 저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욱더 진심이구나. 정말로 이런 사람 내 인생에 또 없겠다. 대박이다. 하면서요. 저는 그래서 그 남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떳떳한 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항사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도 현재는 외항사 승무원을 뽑지도 않고 그 자리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추가적으로 더 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는 이제 나도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이 결혼한다고. 그리고 나 빨리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고 오랫동안 두고두고 보고 싶거든. 당신이 없으면 나 앞으로 사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우울할 것 같고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남친은 이 말을 한 뒤에 부모님에게 말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 반대가 심하네. 그래도 뭐 나는 어떻게든 당신이랑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친의 입술이 터져 있고 팔목이랑 종아리에는 붉은 멍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왜 이렇게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어머님한테 맞은 건 아니지?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가. 어디 구타당한 사람처럼 몸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 남친은 아니야. 그냥 뭐 내가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몸에 멍이 들었나 봐. 이 멍은 나도 처음 보네. 모르겠다. 나도 이제는. 하여튼 자기야 걱정해줘서 고맙고 내가 엄마 설득할 테니까 곧 우리 엄마 만나자. 그리고 결혼은 꼭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랑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생활 보낼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남친이 뭔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하는 결혼이 정말로 맞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면서요. 사실 뭐라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조금은 씁쓸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오빠를 사랑하니까 저는 버텼습니다. 오빠는 집안에 결혼 선언을 하고 거의 단식 투쟁할 정도로 강력하게 의견을 표력했나 봐요. 아들이 기를 쓰고 결혼을 원하니까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셨고 결국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다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얼마나 잘난 여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당신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 엄마 보면 될 것 같아. 그냥 긴장해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면 원치 않는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진 대충 알겠지? 저는 남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떨렸어요. 저는 어머님과 남친과 함께 한 브런치 가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처음에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제 존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었죠. 그냥 제 앞에서 땅이 꺼져라 계속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남친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계속했어요. 남친이 가장 곤란한 상황이었지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엄마한테 미움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자니 굉장히 심적으로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정말로 힘들게 노력했어. 애들 대치동본에서 학원 픽업하고 데리러 오고 명문대 의사 만들겠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뒷바라지한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의사 만든 거고.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아들이 절대로 꿀리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고 있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을 믿고 아들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 견딘 거지.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전문직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시부리한 여자인 것을 안 순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정말로.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고 너는 뭐 하는 애니? 말 좀 들어보자. 어머님은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마치 얼마나 네가 보잘것없는 애인지 설명해봐라. 이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쫄아서 말을 어버버하면 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꾹 참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제가 아드님과 인도 여행을 같이 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굉장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완전히 얼굴빛이 잿빛으로 바뀐 겁니다. 어머님은 뭐? 아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만난 거였어? 그리고 둘이서 헤어지고 너는 인도에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스리랑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둘이서 한국에서 정식 교제를 시작한 거고? 아이고, 나는 미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며느리감 후보가 외국 여행 오래 한 사람이랑 유학한 애들이야.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니. 미치겠다 나 진짜로. 어머님은 정말 난색을 표하셨어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오래 한 여자들이나 유학생활을 한 여자들에 대해서 어른들께서는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하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행복해지려고 간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문란하게 보이는 요소가 되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님이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을 텐데 어디 처녀증명서 이런 거라도 산부인과에서 떼와야 하는 거 아니니? 요새는 워낙에 여자들이 영악하니까 순수한 척하고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을 다 말아먹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증명서 하나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다못해 다른 집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떼오게 시키고 장난이 아닌데. 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처녀 증명서?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문란하지 않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막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요? 처녀 증명서라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말마디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자신이 무슨 말실수를 하신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였어요. 뭐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니면 듣기 힘든 말을 했니? 둘 다 아닌데 왜 난리니 정말? 나도 어이가 없다 얘. 내가 뭘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 나를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니? 남친도 엄마, 이건 아니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며느리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제발 적당히 좀 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엄마 때문에. 엄마 제발. 남친도 화를 내고 그날 그냥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어머님과의 만남을 지속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예상한 시간보다 저희는 빨리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에 간 저는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시모가 예비 며느리한테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떼오라니 이게 21세기에 말이 되는 요구인가? 나 정말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죽고 싶었어. 이건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남친은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싹싹 빌었어요. 정말로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가 순간적으로 미친 말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때 남친이 그러대요. 사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엄격하게 나를 교육하고 가르쳐서 내가 엄마한테 쉽게 반항을 못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때리고 당신이 저번에 내 몸에 든 멍 뭐냐고 했지? 그것도 엄마가 때린 거야. 그래서 어제 당신한테 엄마가 막말했을 때도 내가 바로 제지하지 못했어. 또 폭력 트라우마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데 나 이젠 결심할 거야. 당신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엄마가 내게 걸어놓은 이 쇠사슬 같은 목줄을 끊어낼 거라고. 내가 언제까지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 순 없는 거잖아. 엄마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였고 애들이랑 강제로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으니까. 저는 남친의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머님이 남친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친도 남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저와 남자친구는 함께 만나서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집안의 반대가 심하니까 마음고생을 했고 지칠 때여서 대화로 속에 묵힌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였지요. 그러다가 손을 잡고 걷고 있는데 저기 반대편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글쎄 어머님이 다른 남자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서 그 모습을 찍었고 남친은 설마 엄마가?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어머님은 빠르게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없어졌고 저랑 남친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당신 아까 사진 찍었지? 그것 좀 봐봐. 남친은 제가 찍은 사진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헐, 엄마 이 남자랑 아직도 만나는 거였어? 아니, 초등학생 때 사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우리 집에서 아빠 몰래 바람 피우는 것을 내가 봤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왜 다른 남자랑 뽀뽀해? 이 한마디 했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엄마는 내 입을 막으려고 체벌을 시작했고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이용해 나를 길들인 거야. 정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더라고. 그런데 엄마가 그 남자랑 또 아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나도 이제 그때의 그 어린 초등학생이 아니고 머리도 크고 성인이 된 사람이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가 불쌍해. 남친은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저는 남친의 눈에서 그렇게 살기가 활활 타오르는 눈빛을 처음 봤어요. 아무리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라고 해도 지켜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억압받고 쌓인 게 많았던 남친은 어머님의 약점을 잡으니까 자기도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 한켠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마음이 허했어요. 이런 집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전부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초등교사이시고 집안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저 평범한 정도였는데 눈이 높은 어머님께서 제 집안을 안 좋게 보신 것 뿐이었고요. 하여튼 그날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탁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가봤고? 네가 병이 있는지 뭐 그런 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굴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고 아들을 장가 보내겠어? 최소한 그런 검사지라도 가져오지. 처녀인 것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그때 남친이 엄마, 제발 이젠 그만 좀 하세요. 또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런 무한한 말들을 내뱉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정말 저요. 이젠 여친 얼굴 보기가 창피해요. 아니 여자한테 처녀 거리는 건 도대체 어떤 무례함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요. 진짜 미안해요. 아내 될 사람 마음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 때문에 상처 주는 일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너?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너를 상위층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니? 내 희생으로 네가 만들어진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의사 면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다 엄마의 희생이었다고. 엄마의 희생이요? 그래도 희생 맞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월 13일 안방에서 다른 남자랑 자고 있는 엄마를 목격한 이후로 엄마의 희생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저를 입막음한다는 이유로 엄마가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아빠에게 누설하면 죽이겠다고 저를 때리고 엄마가 바람 피우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낮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빽빽하게 저를 학원에다가 보냈잖아요. 그게 희생인가요? 그 돈은 다 아빠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었고요. 엄마는 그 시간에 학원에 절 맡기고 아저씨랑 바람 피웠잖아요. 그리고 그 아저씨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고요, 엄마? 그때 아버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남친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네가 아주 여자한테 빠져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하는구나.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로. 당신 지금 애 말 믿는 거 아니죠? 어디서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정말로 못 살아. 그때 남친은 딱 정색을 하고 이 사진을 보고서도 그렇게 발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엄마가 바람만 피웠으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아빠한테 이런 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돈 지금까지 1억 가까이 저희 교육비로 쓰라는 거 그 남자한테 야금야금 보냈잖아요.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받은 생활비의 대부분은 상간남한테 보냈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 누구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님은 그때 세상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때 소위 쌩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난리 나고 저랑 남친은 기가 빠진 표정으로 몸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쌩난리가 난 상황에서 저와 남친은 집안을 빠져나왔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당신 결혼 초에도 애들 태어나기 전에 그놈 자식이랑 만나서 나한테 걸리고 각서까지 쓰고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 아니지? 그 이후로 당신 그놈이랑 바람 안 피우는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나를 철저하게 속인 거였어. 당신 때문에 나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살기 싫을 정도로 현재 절망스러워. 당신 같은 여자와 한평생을 함께한 내가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그리고 애들 이제 그만 잡아. 애들 때리는 것도 그만해. 당신 때문에 애들이 지금 이렇게 어릴 때 맞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니 우리 여기서 그만해. 아버님은 결단을 내렸고 어머님은 눈물만을 흘렸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고요. 여튼 그렇게 어머님은 결국 아버님에게 버림받고 이혼을 당했어요. 워낙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을 지키는 성격을 가진 아버님은 아내가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못하신 거죠. 참, 사실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남친의 집안에 피바람을 불게 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되려 아버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 상황을 몰랐을 거고 더 후회했을 수도 있었다고. 자기는 애 엄마한테 애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큰지도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나마 아버님이 좋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친도 저에게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나는 당신 덕분에 무서운 엄마의 소나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밧줄에 묶인 코끼리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아. 언제든지 내 힘으로 그 밧줄을 끊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 정말로 힘들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그 용기가 났어.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했고 그게 나의 마음속에 얽매여 있던 무언가를 탁 풀어준 기분이야. 고마워 당신.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뀐 거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 그리고 사랑해. 남친은 저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주르륵 날 정도로 힘들고 고된 결혼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얽히고 설킨 언젠가는 한번 풀었어야 할 남친과 어머님의 관계를 싹 정리하고 시댁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에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려서 지금 외항사 승무원 지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때 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고 남편의 도움 덕분에 면접도 잘 준비하고 서포트까지 해주어서 학원까지 다니면서 제대로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결혼까지 한 저는 남편의 지지 덕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페이닥터를 하면서 널널하게 살고 있고 제가 휴가를 내서 길게 비행을 가는 날이면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도착하는 나라에서 여행을 함께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고 지금은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봄날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 아이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시키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꽉 조이고 막 때리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길 바라요. 제 남편도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고 아직도 그 상처가 깊어서 꿈에 나올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먹고 살기 편하고 그 직업만 가지면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냐보다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좋은데 이런 날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밥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돈, 명예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말짱 도루묵인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충만하고 어제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 되시길 제가 간곡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웃으면서 잠들자고요. 감사합니다.